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오늘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지금 바로 켜시고요. 앞에다 갖다 대시기만 해도 밑에 작게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저희 매일매일 개장 이제 전후로 계속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추천을 같이 주십니다. 별명이 상남자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들만 골라서 또 주시는데요. 오늘도 한국정보통신이라고 또 상한가 간 종목 이렇게 시장 상황 좋지 않은데도 상한가 종목을 톡방에 계신 분들께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거의 200%가 넘는 수익을 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톡방 들어오시면 같이 이런 종목들 좀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 현재 5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만 해도 두 종목으로 20% 넘게 수익을 냈고요. 현재 총 수익률이 61%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시면 앞으로 남은 또 9월 같이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톡방에서 같이 좀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을 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후로 또 시장 어떻게 변동성을 좀 보일지 모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같이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1부에 이어서 2부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하이텍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오늘 종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하이텍 24.29%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4,580원에 마무리 나타낸 상황이고요. 지하이텍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수혜를 받으며 어떤 기업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지하이텍의 경우에는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이텍은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를 위한 이제 코팅 공정 핵심 장비인 슬롯 다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중에서 감광핵 도포 핵심 제품이 그 슬릿 노즐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력 제품인 슬롯 다이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중에서 이제 기판 역할을 하는 이제 집 전체에 전극 그 슬러리를 정해진 패턴을 일정한 두께로 코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장비 핵심 부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용 전극 코팅용 공급 장치와 이제 수소차용 분리막 코팅 제품 개발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래서 수소차로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인플레 감축법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죠. 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기후 변화와 이제 그 3,690억 달러 약 하나로 이제 490
3조 원에 이제 달하는 이제 그런 규모의 투자에 이제 공헌을 했었고 또 법안이 발표가 되자 이제 수소 최대 수혜 분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수소 분야와 이제 하나로 11조 5천억 원 이제 규모의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하기로 했었고 또 2030년까지 수소차 120만 대 그리고 수소 충전소 5,800곳을 이제 보급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수소차 100만 대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이제 1,000곳을 이제 보급을 이제 목표로 이제 삼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동원해서 이제 수소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등의 이제 산업계는 이제 43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좀 밝혔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5일 날 정부 규제 역시 그 TH 두 번째 호의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하기 위한 이제 규제 개선책을 발표했던 이제 모습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GI텍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재무제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재무제표 보면은 일단 그 매출액은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이제 그 영업이익은 이제 작년도 대비해서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유보율인데요. 자, 그 부채율이랑 유보율인데요. 자, 자본금에 비해서 이제 부채 비율이 22%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에 자금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유보율도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은 이제 무상증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판단이 돼서 회사의 자금은 괜찮게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네. 일단은 그 22년도 것만 볼게요. 22년도 한 1월 13일 이때가 22% 상승했다가 15%가량에서 마무리가 됐고 이때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기간 수요 예측이 있었고 그리고 1조 원 그 1경원 이상의 이제 주문액 기록 소식에 있어서 이제 2차선 전지가 이제 상승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LG 그 에너지 솔루션 이제 슬롯다이 1위 협력사로 이제 부각이 됐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그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슬롯다이 1위 협력사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인하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슬롯다이 그 매출이익이 이제 대부분이 회사로 자, 앞으로 이제 수소 전극 코팅용 이제 공급 장치 그리고 수소차랑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로서는 뭐 LPG 가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고 내연기관차니 네, 뭐 그렇죠. 휘발유나 경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향후에는 뭐 그 가스차 플러스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그 전기차 이렇게 세 개로 보급이 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그런 부품 절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주목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인플레 감축법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상장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종목인데 그에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슬롯다이 1위 협력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보시면서 그 상승할 때를 좀 잘 포착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이텍 오늘 2부의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한번 요새 미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또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래 나노텍 만나보도록 하시죠. 2차 전지 필수 소재 수산화 리튬 매출 기대감에 또 상승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오늘 일단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91% 올랐고요. 이 종목은 13,250원으로 종가를 형성한 상황이네요. 네, 미래 나노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전문가님? 네, 미래 나노텍은 일단 LCD 광학 필름 그리고 뭐 터치 패널, 윈도우 필름 그리고 뭐 제기 반사 필름, 뭐 멀티 코팅 필름, 전자 기기용 뭐 노이즈 필터 등을 이제 생산하는 그리고 판매하는 이제 그런 IT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년도 3월 달에 투명 그 전도성 필름을 이제 제조하고 이제 판매를 영위를 했고, 미래의 그 TNS를 이제 흡수합병했던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 오늘 상승했던 그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필수 소재 수산화 리튬 매출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고 나와 있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수산화 리튬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양극재의 핵심 원료입니다. 배터리에서 양극, 음극을 오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와 이제 컨트롤 등 중국 배터리 업체가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모두 리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로 나노텍은 또 2월에 2차 전지 필수 소재 제조사인 그 미래의 첨단 소재 인수를 통해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시장에 진출을 했었고, 네. 이때 진출을 했고, 또 양극재 첨가제 그리고 양극재 필수 소재인 이제 수산화 리튬을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LNF 등 대형 2차 전지 셀 업체에 그리고 소재 업체 공급 중으로 이제 세계 수준의 양극 소재 그리고 수산화 리튬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그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 리튬, 수산화 리튬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그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이것도 기업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드리자면은, 네. 자, 그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일단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좋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조금 그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이제 좀 그 조금 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이겠죠. 자, 어떻습니까? 자, 유보율 70%, 그 부채 비율 70%면은 네. 이것도 그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데, 일단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잖아요.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이제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유보율을 많이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의 이제 리스크가 조금 이제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차트 설명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 이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4월 19일 날 이때 17%가량 상승했다 13%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용 이제 수산화 리튬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700억 원 규모의 이제 투자 진행을 한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5월 달에도 보면은 이제 이때도 좀 상승을 보였죠. 이제 7%랑 12%, 종가는 8%네요. 자, 이때는 LNF는 아까 그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3사에 연관이 있어서 양극재 거래 물량에 관한 협약서 체결,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 인수 이렇게 이제 부각의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때 LNF가 이제 투입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근데 이후의 움직임은 이제 좀 좋지 않다가 이제 살짝 눌림목 나와줬다가 이제 상승을 보였죠. 이때가 상한가를 갔네요. 7월 28일부터 상한가를 가고, 이제 그 8월 달부터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 상황이 그렇게 그 주요 지표들이 이제 많이 발표들을 하고 있잖아요. 통화 정책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공격성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은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주가가 저렴해 저평가돼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저평가 수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 시장 상황에 이제 통화 정책이 있더라도 이제 그만큼 리스크를 이제 감안하고도 그 매출액을 늘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2차 전지에 관해서 이제 소식이 나와준다면은 미래 나노텍도 이제 큰 움직임을 이제 그래도 뭐 2, 3위권 안에는 이제 그 대장주로도 움직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 또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러한 종목들 내가 더 궁금하다, 앞으로에도 어떤 좀 미래 성장성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2부를 끝으로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또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또 보겠습니다. 네, 예선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포르쉐 116조 원 상장과 2차 전지 소재 확대 기대감에 또 상승을 나타냈네요. 역시나 마감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예선테크도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9.84% 상승 나타냈고요. 1,675원에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네, 어제 또 포르쉐 상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관련도 기업들이 또 오름세를 보였는데 예선테크가 또 같이 올라와 줬네요. 어떤 기업이길래 또 같이 엮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선테크는 일단 기능성 접착 소재 제조 사업을 좀 영위로 그 디스플레이 제품의 각 부품의 각 부품별 특성에 맞는 접착 소재 원단을 구매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그리고 모니터, TV 등의 이제 디스플레이 제품이 투입되는 접착 제품의 형태로 이제 고객사에게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르쉐 이제 상장이라는 그런 이제 큰 이슈가 나와줬는데 그 독일 폭스바겐 계열사죠, 포르쉐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업 공개를 연내 추진하기로 밝혔고, 그리고 그 폭스바겐은 또 이사회는 그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 포르쉐 독일 이제 프랑크 그 푸르트 증시 기업 공개를 추진해서 이후 연말까지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융업계에서는 이제 포르쉐 상장식 기업 가치가 하나로 약 82조에서 116조 원 사이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추측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선테크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재 부품 제조업을 기반으로 이제 기능성 접착 수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에 많이 사용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엮여서 이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르쉐도 지금 전기차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 추세에서 그 2차 전지 소재 확대 기대감에도 이제 상승을 보였었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예선테크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일단 재무제표도 이제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제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했으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적자를 보였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근데 현재로서도 이제 그 22년도에도 그 1분기, 2분기를 살펴봤을 때는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일단 그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일단 부채 비율도 이제 100%가 안 되고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도 이제 1000%가 이제 넘는다는 거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걸리는 부분이 아마 다른 그 투자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영업이익이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조금 이제 그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제가 차트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자 21년도에 이제 6월 18일이죠. 이때가 이제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2년도 그 OLED 전성기 도래 전망에 또 OLED 테마가 상승하면서 OLED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상승을 했었고, 또 6월달에는 6월달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21일에는 그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와 약 5조 원 규모의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겠다는 이제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나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포르쉐 잠시만요. 네. 자, 그 포르쉐 그 116조 상장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확대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포르쉐와는 좀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 예측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뭐
그 접착 소재 그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라 했잖아요. 그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모니터 TV 뭐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에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뭐 TV 화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또 한국이 또 그쵸, 되게 최고죠. 기술력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선테크가 좀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그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이동 평균선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 121선이 이제 맨 하단에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그게 반대로 있다는 건 역배열이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자면은 네. 자 이게 보라색이 5일선이고 11선이죠 파란색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여기 부분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1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로 올라갈 때를 좀 공략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눌렸다가 여기 어디지? 여기 이게 여기 정도에서 여기 그 1750원대만 이제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를 좀 노리면서 이제 121선도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하면은 이것도 이제 괜찮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선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이제 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나와 있습니다. 미국 현대차가 현대차 전기차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범퍼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는 소식에 또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역시나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거의 5% 가까이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4.99% 올랐고요. 3,680원으로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은 현대차에 뭐 단독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좀 잘 갔고요. 전문가님께서도 또 한번 수익을 내셨다라고 10% 넘게 수익을 또 내고 나오셨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어떻게 해서 들어가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에코플라스틱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 딱 봐도 플라스틱 관련주겠죠. 그렇죠. 그거 많이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즉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동차 내 그리고 외장용 플라스틱 부품 그리고 금형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라스틱 범퍼 그리고 콘솔 메인 코어 등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고객은 현대차 그리고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그 부품 생산업체 코모스, 뭐 아이아 등을 이제 종속 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이 현대 전기차 전용 공장에 건설되는 조지아주 인근에 이제 신공장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부지 선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은 이제 25년도 이제 오늘 25년도 상반기로 계획이 돼 있고 또 에코플라스틱 또 이제 그에 맞춰서 양산을 또 시작할 거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미국 정부가 또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또 지급을 한다는 이제 법안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법안을 시행하면서 현대차 신공장 가동이 2024년도로 앞당겨질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신규 매출 발생 시기도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범퍼의 경우는 단독 공급처로 이제 선정이 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이 ASP가 높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미국 내 사업 확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9년도까지 해당 공장에서만 매출액 약 4,500억 원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로서 그 전기차가 또 많이 집중을 받고 있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현대차에서 전용 공장이 건설이 됩니다. 또 미국 조지아주에. 맞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전기차 이제 보조금을 준다는 이제 그런 법안들이 나와주면서 그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은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그 투자 시기를 앞당겨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차가 단독으로 에코플라스틱과 이제 공급 계약을 했다는 점은 현대차는 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맞아요. 뭐 아이오닉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근데 현재로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가 상승을 한다면은
에코플라스틱도 자동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플라스틱 관련주로 해서 이제 또 재생 그 플라스틱 나온다고 이제 많이 좀 언급이 되면서 플라스틱 관련주로도 많이 묶였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죠. 자, 현대차로도 묶이면서 전기차로도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플라스틱 관련주 해갖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재생이 같이 된다면은 이제 그걸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업 설명만 짧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죄송합니다. 클릭을 잘못해서 네, 에코 플라스틱에 대해서. 됐습니다. 네. 네, 그 매출액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보면은 다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일단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21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22년도 1분기, 2분기를 보더라도 자, 2분기에만 벌써 영업이익이 작년도 수준이랑 거의 비슷해졌죠. 그렇다는 거는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만 걱정되는 게 유보율인데, 유보율이랑 이제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네, 많은 편인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장주들은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부채를 좀 많이 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 종목 굉장히 좋은데 다만 위험한 점은 현재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부채가 많은 기업에는 당연히 이제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고, 이제 뭐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고, 저와 같은 경우도 뭐 전세 대출을 이제 네. 받아서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는 2년 전에 계약했을 때는 제가 한 2.7%였거든요. 네. 근데 5.6%로 올라서 와, 두 배를 올랐네요. 내고 있어요, 지금. 두 배를 내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인데,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러겠네요. 엄청 다르네요. 큽니다. 그게 그러겠네요.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다만 걱정되는 점이 부채 비율이라는 점인데, 하지만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그 법안으로 통해서 이제 그 지원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메꿀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자, 차트 설명도 이제 드리자면은 이때 5월 달쯤에 5월 4일이죠. 자, 5월 4일에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때 그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푸틴 그 원자재 수출 금지, 네, 이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프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수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었고, 자, 원자재가 오르면은 이제 기업들도 이제 매출액이 그 많아 보이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그 상승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또 섣불리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주의 깊게 보면은 이 종목 또한 이제 좋은 종목으로 좀 이제 계좌에 좀 빨간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성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묶여서, 그리고 또 플라스틱 관련해서 또 앞으로 좀 잘 올라갈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혼자 이런 종목을 좀 보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꼭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 부각에 또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종목 마감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은 오늘 5%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25,200원의 종가를 만들어낸 상황인데요.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네, 코스모 화학은 국내 유일하게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합성수지, 고무, 제지, 페인트, 섬유 등의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이제 이산화 티타늄을 이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제 등도 이제 제조 판매 중에 있고요. 21년도 7월달에 2차 전지 양극재 기초 소재인 황산 코발트 제조업체인 종속회사 코스모 에코엠을 이제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또 황산 코발트 전기동을 생산 판매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진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그 확대를 발표를 하면서 중장기 성장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완성했다라면서 이제
주력 사업이 이산화 티타늄 판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제 실적을 이제 확보를 하고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큰 폭의 이익을 현재로서 쌓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 그룹 차원에서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수직 계열화에 따른 이제 사업적 시너지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연평균 5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는 코스모 신소재 양극 활물질 사업 확대에 동사의 이제 실적 향상으로 이제 직결됐기 때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사업의 경우는 이제 2023년도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24년도에 최대 가동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종속회사 코스모 신소재라는 확실한 수요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연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 가격이 가산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 별도 실적은 매출액은 이제 올해 대비해서 44.8% 증가한 3,33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2.2% 증가한 224억 원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 이제 계열도 최근 들어서 좀 좋은 움직임 많이 보여주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의 경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를 생산하면 2차 전지가 꼭 필요하고 2차 전지가 근데 굉장히 비싸요.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2차 전지가 이제 그 비용이 한 40%, 50% 차지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가격 비싼데 그러면은 차값이 다 자동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걸 그 차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재활용하는 거죠. 배터리를 비싼 것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폐배터리는 2차 전지 이후의 움직임은 폐배터리가 따라와줄 수밖에 없다는 스토리텔링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폐배터리 사업을 이제 한다고 한다면은 주의 있게 보면 좋은 종목이고 재무제표 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재무제표 상으로도 보시면은 매출액은 이제 증가를 했고 예상 컨센서스가 일단 작년도 5,100억 원이었는데 거의 7천억 원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도 적자를 기록한 후에 그리고 20년대 흑자로 전환하고 그리고 많이 올랐죠. 자, 거의 한 6배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그 뒤에 200억 원 가까이 또 예상 컨센서스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그 예상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유보율이랑 부채 비율 보면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뭐 400%가 넘는 것들도 그렇죠. 있는데 일단 125%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은 유보율이 좋다. 그러니까 그 유보율이 이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트에 대한 설명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그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이게 원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하기가 이제 바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8월 10일 날 경우에는 이때 16%가량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가 무슨 소식이 있었냐? 이제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 탈중국, 이제 중국에서 쓰지 않겠다. 방침 구체화가 되고 또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된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움직임을 보시면 조정 한번 받았다가 이제 움직임 굉장히 좋죠.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기술적 분석으로도 일단 보시면은 이제 단기 평선이 단기 그 5일 평선이 10일 평선을 그 데드 크로스 그 반대로 역배열이 돼 있었는데 정배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더욱더 이제 상승 흐름을 나는데 저는 이 종목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모 화학, 코스모 계열 종목은 그 적어도 거의 한 6개월 안에는 큰 흐름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최근도 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해주셨으니까 관련해서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톡방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서 일단 종목 클래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바로 켜시고요. 앞에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밑에 링크 클릭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클래스로 본 종목들 중에도 몇 가지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한국정보통신도 또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같이 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톡방 들어오셔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달 현재 5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60% 넘게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매달 200% 넘게 항상 또 수익을 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이제 추석 전후로 같이 또 수익을 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종목 클래스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이동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시강 필살기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매주 가지고 나오시는 종목들 또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내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최근 이슈는 네. 또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네네. 에너지 관련주로 가져 나왔습니다. 자, 대명에너지인데 대명에너지는 어떤 기업이냐? 최근 들어서 태양광이나 뭐 풍력발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너지 기반 신재생 에너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이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개발로부터 이제 설계, 뭐 조달 시공까지 그 운영 관리까지 이제 전 단계를 모두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풍력, 태양광 그리고 ESS 등을 비롯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제공하는 공사 부분으로 또 발전소 그리고 O&M 그리고 위탁 업무, 사전 개발 용역 등을 이제 제공하는 용역 부분도 있고요. 또 직접 개발하거나 이제 투자를 해서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해서 이제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발전 부문 등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 부문 매출이 이제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에는 그 글로벌 기후가 좀 심화가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BB 법안 그리고 나와주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등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제 지원 그리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약 2조 달러, 자 하나로 2,620조 원을 예산을 투입을 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9월 1일에는 또 유럽 풍력 발전 확대 소식이 또 있었었는데 그 덴마크 총리가 또 에스토니아 그리고 핀란드, 독일 그리고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총 8개국이 해상 풍력 에너지 이제 확대에 대한 이제 합의를 좀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이제 올해 안에 유럽연합의 그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이제 낮추고 2030년도에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서 벗어나겠다, 아예 탈러시아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투자도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러시아의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좀 소비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대명에너지는 말씀드렸죠. 창출하는 그 부분이 공사가 대부분이다. 매출은 공사가 대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민간 풍력 1위입니다. 네, 이게 그 화창하고 좀 잔잔한 날씨에는 좀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쵸. 근데 20개의 풍력 발전기가 모두 쉴 수 없이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력이 좋은 건데, 풍력 발전기가 같은 시간에 모두 돌아갈 수 있던 건 대명에너지만의 이제 데이터 기반에서
마이크로 사이팅이라는 이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발전소 설치 전에 이제 풍광 계측을 통해서 어떤 속도로 그리고 어떤 바람이 어떤 지형에서 많이 부는지를 이제 먼저 분석을 해요. 그리고 바람의 이제 그 움직임을 분석을 하고 또 발전기 뒤편에 발생하는 난류가 다른 발전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좀 선정을 하고 최적의 장소에 이제 발전소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 기술을 이제 적용하지 않으면은 바람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발전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영암 발전소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탑 풍력 발전소에 설치된 6개의 발전기 중에서 4개는 이제 영암 발전소와는 달리 이제 같은 시간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또 있었습니다. 독보적 기술 바탕으로 해서 대명에너지가 또 국내 민간 발전사 풍력 발전 사업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조성 중인 금성산 풍력 발전 그리고 원동 풍력 발전이 좀 준공이 되면은 타 회사 대비해서 2배 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공사로 이제 매출 대부분인데 그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된다면은 한국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된다면은 수주량이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술은 또 이제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 1위인 만큼 이제 기술력도 독보적인데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 이제 매출 성장 또한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차트까지 볼까요? 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부분은 일단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 이번에는 뭐 컨센서스는 뭐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적은 부채 비율 정도는 아니고 근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보율이 3,660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유보율을 지니고 있다는 건데 자, 그 현재로서 보시면은 이제 흑자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 부채를 이제 그 부채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흑자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일단 그 제일 중요한 점은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제표 상으로도 일단 언뜻 보기에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나라고 이제 싶기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말씀드렸듯이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기술력 또한 앞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매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이렇지만 향후에 한 그 2030년도까지랬죠. 자, 그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대명에너지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익률이 굉장한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대명에너지였습니다. 네. 네. 대명에너지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일단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것들은 오로지 톡방에서만 나가니까요. 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지금 열려 있고요. 지금 방송 끝나면 저희가 이제 톡방 문 닫을 겁니다.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지금 입장하셔서 대명에너지 매수나 매도 타점 받아가시길 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남은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한 종목 정도만 보겠습니다. 오늘 상담 바로 올라와 주시죠. 네, 화면을 통해 상담 보면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먼저 컴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컴투스 시청자분께서는 13,000원대 들어가셨고요. 비중 5%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종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0.12% 하락 가져왔고요. 83,600원에 마감이 된 모습이네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전문가님 컴투스 한번 바로 봐주실게요. 네, 컴투스는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자바 게임을 개발하는 모바일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표 인기 게임으로 서머너즈 뭐 컴투스 프로야구, 낚시의 신 등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머너즈 워로 매출액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붕어빵 타이쿤의 미니게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다 컴투스에서 만들었었거든요. 최초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일단 그 서머너즈 워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최근 들어서
움직임도 살펴보면은 뭐 기관 외국인 뭐 순매수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재무제표 상으로도 자 컨센서스 일단 매출은 굉장히 높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이 정도 나와줬네요. 그 예전보다는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뭐 유보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부채 비율 유보율 보이십니까? 게임 그러네요. 업체입니다. 네. 네. 게임 업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게임 업체도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일단 유보율이 굉장히 많은 그 19,000%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비중이 30%까지 이제 보유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어딨죠? 네. 네, 컴투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제목 네, 드리나? 컴투스는 13,000원이고 비중이 5%네요, 전문가님. 자 13만 원입니다. 13만 잘못 원이군요. 기입했습니다. 잘못했군요. 네, 내가. 잘못 기입했습니다. 어쩐지. 자, 컴투스는 일단은 일단 여기서 진입 시점은 한 2.2 그 반등하실 때 하신 것 같은데 이때 잠시만요. 이때 이후에 들어가셨나?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말에 저번 연도 말 정도 들어가신 것 같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계속 그 코로나 재확산도 나와주고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게임은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뭐 메타버스나 뭐 NFT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게임들도 이제 같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힘든 모습인데 일단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컴투스는 이제 그 재무제표 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저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서머너즈 워 하나만 보고 가는 기업이라서 이게 만약에 잘 안 됐을 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비중이 30%라서 좀 덜어드리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단 그 최저점인 68,900원 선을 이탈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시장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 이탈을 한다면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아예 다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아쉽지만 아니면은 좀 두고 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서버너즈 워 소식 기다리면서 비중 축소하는 것도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일단 그 진입가까지 오기에는 굉장한 이제 큰 폭이 이제 필요한데 일단 1차 매수가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자면은 12만 2천 원대 선쯤에 이제 좀 매물대가 좀 있는데 이때쯤에 한 12만 원에서 12만 2천 원대 이때 한번 그 비중을 덜어내시고 뭐 비중 덜어내는 것보다 이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저는 이제 수익 충분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종목 그냥 꾸준히 잘 따라오시면서 이 비중 손해 보셨던 금액만큼 복구를 하시는 게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투스까지 상담 마쳐봤고요. 전문가님은 저희 여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바로 켜시고요. 앞에 갖다 대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끝나면 톡방 바로 잠가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께서 이제 톡방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종목 추천도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앞서 또 살펴봤던 필살기 종목이었던 대명에너지 매수나 매도 타점 오직 톡방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또 같이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